안녕하세요 여러분. 2017년 2월 10일 논란종결 특강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시험 잘 보셨나요? 이번 시험은 약간 난이도가 쉬운 쪽에 속하는 시험이었죠. 하지만 일부 문제들은 매우 깐깐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어려운 문제들만을 엄선해서 문제풀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앞서서 이번 시험 난이도가 어땠는지 파트별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트 5입니다. 파트 5는 보시는 것처럼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휘가 약간 난이도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관용어구 같은 거는 잘 모르다 보니까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반면 파트 6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오히려 문장 삽입인 신유형 문제보다도 어휘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고요. 글의 전반적인 흐름을 다 이해해야지 알 수가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문법 문제는 도치 구문과 같은 굉장히 어렵고 생소한 문제들이 출제돼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반면 파트 7은 지금까지 나왔던 시험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손쉽게 풀리는 영역이었습니다. 파트 7은 지문이 길지도 않았고 패러프레이징이 단순해서 쉽게 풀리는 정도였습니다. 다만 파트 6에서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파트 7에서 시간이 좀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난이도는 정리를 해보면 파트 6가 가장 높았고 파트 5하고 7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를 해볼 건데요. 문제 풀기 전에 시험지 다운받으셔서 미리 문제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5 107번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just하고 only가 보이시죠? 상당히 뜻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렸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just time for라는 관용어구를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자, just time for는 시간에 알맞게 적당하게라는 뜻입니다. 자, 문장을 좀 보실까요? 인사부서가 보냈다고 합니다.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은 어떤 이메일이냐면 모든 직원들이 받을 것이다. 인센티브를 받을 것이다. 다음 달에 just time for에 구문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바로 겨울 휴가를 위한 아주 적당한 시기에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since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전치사 앞에는 쓸 수가 없겠고요. at도 마찬가지로 전치사 앞에 쓸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just인지 only인지 구분하는 시간이 많이 뺏겼을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시고 관용어구를 공부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08번 문제입니다. 제기대명사 문제였는데요. 제기대명사는 답을 줄 때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tobe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to be 보이시죠? 제기대명사 정답으로 나올 때 to be가 늘 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의 주어는 직원들의 대다수가 주어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 뒤에 바로 여기가 목적격 부어 자리죠. 그들의 일에서 그들의 직종에서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 그 누구를? 직원들이 직원들 자신을요. 자, 그래서 정답은 D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기대명사가 정답이 잘 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prop, find, shore와 같은 동사들입니다. 자, consider와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이런 동사들이 나오고 뒤에 to be가 있으면 제기대명사를 고르시면 정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09번 문제는 A, B, C, D가 모두 다 다른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런 동사들은 빨리 빈칸 뒤를 보셔야 됩니다. 자, 빈칸 뒤에 보시면 현재 전치사 to가 있죠. 전치사가 있다는 것은 타동사는 답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기 중에서 A, B, D는 전부 타동사라서 답이 될 수 없죠. 자, lead는 자동사인데 to랑 같이 쓰게 되면 어디로 이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문장을 보시면 작은 다리가 있다고 하죠. 어디 위에? 연못 위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연못 위에 있는 이 작은 다리가 자, 어디로 이어진다? 그 식당의 야외 식사 구역으로 이어진다는 리스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리스트는
RC뿐만 아니라 LC에서도 파트 1에서도 자주 출제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가겠습니다. 역시 또 어휘 문제였습니다. 전부 다 부사거든요. 자, 이럴수록 빈칸 뒤에 빨리 뭐가 있는지 보셔야겠죠? 빈칸 뒤에는 upon이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전치사와 같이 쓰이는 부사를 고르라는 문제였는데요. 바로 immediately upon 하면요, 즉시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장 보시면 fresh frozen seafood니까 신선 냉동 해산물은 배송된, 바로 아시안스 구스에서 배송된 이 냉동 해산물들이 should be put in the freezer, 바로 냉장고에, 냉동고에 빨리 넣어주셔야 된단 말인데요. 바로 뭐 하자마자 eat,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해산물을 빨리 받자마자 바로 즉시 보관을 해야지 녹지 않고 신선해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B번에 noticeable는 눈에 띄게, C번은 expectedly 기대했던 대로, 예상대로 이런 뜻이고요. recently는 최근에란 뜻이라서 이거는 현재 완료나 과거 시제랑 쓰여야 돼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13번 문제는 혹시 여러분 적중특강 강의 들으셨나요? 제가 적중특강 강의에서 어떤 말씀 드렸냐면 expect는 전치사와 같이 쓰일 수 있는 전치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빈칸 뒤에 보시면 전치사가 나와 있죠. 다른 전치사들은 전치사 같이 쓰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by 같은 전치사는 전치사 앞에 쓰일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except on,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전치사는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장 보시면요, 이 지역 도서관이죠. 예, 이거는 열려 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열려 있다고 합니다. 자, 주말과 일요일마다만 제외하고요. 이게 이제 except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neither는 우리가 정답이 되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nor이 있어야겠죠. nor. 자, 이게 없기 때문에 정답이 안 되겠고요. still은 부사라서 의미상은 여전히 아직도라는 뜻인데 전체적인 문맥이 좀 부적절하겠죠. 자, 이렇게 돼서 113번의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except 꼭 기억하세요. 전치사와 같이 쓰이는 유일한 전치사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4번 문제는 보시면 또 A, B, C, D가 동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빈칸 뒤에 또 전치사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치사가 있으면 우리 타동사를 고르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A도 정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include 정답이 안 되고, check도 정답이 안 되겠죠. 바로 for이랑 같이 쓰이는 전치사는 under라는 뜻인데 조금 생소한 어휘였습니다. 자, for under, 어디에 속하다 뜻인데요. 자, 문장 보시면은 creating, 자, 동명사가 주어가 되겠네요. 주중 스케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구매자들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바로 sales manager, 영업 매니저의 의무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답이 B가 되겠습니다. for under 기억하시되 하나 더 기억하십시오. 자, for within이 시험에는 더 잘 나오니까요. for under 함께 for within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출제된 which였습니다. 우리가 which는 시험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명사절 접속사가 있고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이 문제는 명사절 문제였습니다. 자, 다른 why나 where이나 when 같은 이런 접속사의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문장의 완전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투부정사가 있고 그 다음에 would best가 나왔습니다. 투부정사는 사실상 동사적 성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동사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는 접속사가 쓰인다 하더라도 뒤에 주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어가 현재 없는 상태인 거죠. 이랬을 경우 which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른 접속사들은 뒤에 문장이 주어가 있고 문장이 완전한 구조를 갖췄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전체 좀 읽어볼까요? 자, as there are many mobile phone service plan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모바일 폰 서비스 계획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s가 이제 때문에라는 뜻이 있어요. 자, it은 가주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결정하는 게 어렵다. which가 이제 해석이 들어가면 어느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어느 것이 가장 충족을 시켜줄지. 수요죠? 당신 회사의 수요를 어느 것이 가장 충족을 해줄지. 왜냐하면 너무 서비스 플랜이 많으니까. 이렇게 돼서 우리가 정답이 D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정도만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A, B, C, D를 보시면 접속사가 보기 중에 있으시죠? 두 개나 있습니다. 접속사가 있을 때는 빨리 빈칸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빈칸에 맨 앞에 나와서 time for the construction project. 자, 보시면 여기를 가로를 치셔야 되겠죠? 자, 수식어구니까요. time이 주어고 wa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주어 동사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접속사가 아닌 C도 지우고 D도 지우고 그러면 이제 A하고 B가 남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unless는 조건 접속사입니다. 즉 if와 동일한 접속사죠. 정확히 쓰면 if not이 되겠습니다. 이 조건 접속사는 뒤에 동사의 시제가 과거일 수 없고 현재나 현재 완료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이 B가 되겠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공사 프로젝트에 대한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자들이 어땠습니까? 제 시간에 끝났다고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요.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과 온타임, 시간에 알맞게 아주 정해진 시간에 끝낼 수 있었다는 건 완전 상반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양보 접속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B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시겠습니다. 128번 문제죠. 이 문제도 어휘 문제였는데요. 자, 그러면 보시면 빈칸 뒤에 데이터란 단어 보이십니까? 데이터 자료란 뜻이죠. 이 자료란 단어 같이 쓰인 단어 고르는 건데요. 여러분 좀 문장을 해석을 해봐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IT 부서가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컴파일의 뜻은 모으다 수집하다 뜻이 있습니다. 자, 바로 뭐 하기 전이냐면 그들이 결정할 수 있기 전에 바로 원인, 그 문제의 원인, 프로그램과 관련된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결정할 수 있기 전에 일단 자료 수집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우리 컴파일이라는 단어가 정답이 많이 되는 거는 데이터도 있지만 자,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records라든지 아니면은 materials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습니다. 기록들이나 자료들을 수집한다는 컴파일 단어 기억하시고요. supply는 공급하다 뜻이고 approv는 승인하다, order는 주문하다 뜻이라서 문맥에 부적절하겠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30번 문제였죠. 여러분 이 materials 앞에 빈칸이 나왔다는 건 형용사를 고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A, B, C, D가 모두 다 형용사라는 거죠. 복합명사는 명사와 명사의 조합이 필요 없습니다. 형용사와 명사의 조합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바로 보충자료라는 복합명사를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supplementary materials, 보충자료가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for the marketing course, 보통 이제 코र्스라 하면 우리 그 수업을 말하죠. 그러니까 마케팅 수업을 위한 보충자료들이 뭘 포함을 한다면 인터넷 자료들과 신문 광고들을 포함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딜리전트는 근면한이니까 어떤 사람을 수식해줘야 될 것 같고요. 뮤추얼은 상호적인, 컨시더레이트는 사려 깊은, 이것도 사람을 수식해주는 거라서 A하고 D는 이 자료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이 뭐 배려가 깊고 사람이 근면하고 그럴 때 쓰는 거기 때문에 A하고 D는 부적절하고 상호적이라는 말도 문맥에 부합하지 않겠습니다. 자, 파트 5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파트 6입니다. 난이도가 어렵다고 그랬죠? 파트 6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빈칸이 4개가 나왔는데 자, 문제를 보시면 135, 136 이렇게 보겠습니다. 135 어휘 문제, 136 어법 문제, 137 문장 삽입, 138 어휘 문제였습니다. 파트 6가 문제가 어렵게 나올수록 어휘 문제가 2문제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문법 문제 하나조차도 어려웠다는 거죠. 자, 일단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3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해석을 먼저 해보셔야겠죠. 이 설명서는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절차들이고요. 이 절차들은 품질 관리를 위한 절차들입니다. 바로 레벨테크라는 이 회사의 공장에서 말이죠. State of Art라는 건 최신진, 최첨단을 말합니다. 최첨단의 생산 시스템은 어디에 의존한다, 즉 달려있다는 말인데 품질 관리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첨단 생산 시스템이 바로 뭐가 핵심이냐면 바로 품질 관리라고 하는데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는 문제였었죠. 자, 여러분 파트 6에서 어휘 문제를 풀 때 말이죠.
paraphrasing에서 단서가 많이 나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은 only by ensuring, 자 확실히 보증함으로써 accurate란 단어 좀 보겠습니다. 정확한 감시라고 그랬었거든요. 자 바로 또 나와요. 상품 품질의 검사인데 어떤 검사? 아주 정확한 검사를 함으로써 뒤에 우리가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고객 만족도를 최대화시킨다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품질 관리를 어떻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이 앞에 들어갈 말이 우리 최첨단 생산 시스템은 어디에 달려있다? 뭐가 핵심이다? 바로 정확한 품질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기 중에 여기 정확한이라는 단어가 뭐가 있죠? 바로 D, precise, 정확한이라는 단어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accurate의 동의어 고르는 문제인 거죠. 이걸 바로 paraphrase하는데 빈칸 다음 주 단서를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 문제 잘 보시고요. 136번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 문장에 좀 해석을 미리 해버렸는데 자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수익을 발생시키고 generated revenue,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고객 만족도를 최대로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136번 문제 풀 때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주어가 어딨지? 주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저도 이제 시험 볼 때 찾아봤더니 주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장이 주어고 동사 바뀌었구나 이런 걸 깨달았죠. 자 여기 보시면요. only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밑에 제가 적어놨지만요.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 경우는 only 전치사나 only 부사절 접속사가 문장 처음에 나오면 주어하고 동사가 바뀌게 됩니다. 자 보시면 only 다음에 전치사가 나왔죠? 이렇게 되니까 쭉 가셔서 바로 여기 generate란 동사가 나오지만 자 여기 1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에 주어가 있는 단어는 바로 문장은 B밖에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동사고 여기가 주어였던 거예요. 그럼 generate는 동사가 아니라 투부정사였던 거군요. 맞죠? We are able to 뭐 할 수 있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가 수익을 발생시켰다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 경우는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한번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37번 문장 삽입 문제였습니다. 사실 파트 6는 제가 오늘 한 문제를 준비했지만 다른 파트 6 문제도 또 어려웠었죠.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제가 1분만을 좀 발췌했습니다. To accomplish this 했습니다. 자, this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이 파트 6에서 문장 삽입을 잘 하시려면 이 this가 의미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문장이 되겠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점을 최선으로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성취하려면 어떻게 결점을 최선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파란색 문장이 좀 핵심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상품들이 배송이 될 때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될 때 우리는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비용은 안 좋은 비용이에요. 뭐냐면 related to returns and exchanges. 바로 반품과 교환이죠. 반품과 교환이 많이 들어올수록 그런 부수적인 비용들이 불필요한 비용들이 계속 발생되니까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는 말이에요. 막 상품이 찌그러지고 깨지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37번에 들어갈 문장을 고르기 전에 이 밑에 문장, 다음 문장도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 마침표하고 여기 컴마 사이에 들어가는 부사가 바로 접속부사죠. 접속부사는 글의 논리적인 흐름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137번 A 보시면 중간에 however가 있어요. 이렇게 컴마 사이에 들어간 것도 접속부사입니다. 그럼 however가 일어나면 반전이 일어나고 accordingly 들어가면 논리적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137번 문장 좀 보실까요? 또 this가 나왔죠? 자 이것이 뭐죠? 이것은 성취될 수 없다고 그러죠? 하지만 성취될 수 없다. 바로 뭐 할 때냐면 과도한 결함들이 발생할 때 과도한 결함들이나 결점들이 발생할 때는 이것은 성취될 수 없다고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this는 뭐냐면 앞에서 언급했지 좋은 상태로 상품을 배송하란 말이죠. 근데 뭐 좋은 상태로 배송을 하면 좋죠. 예, 그러면 반품도 안 들어올 테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테니까 자 그래서 그런데 however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성취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뭐가 많으면? 상품의 결함이 많으면 막 찌그러지고 깨지고 찢어지면 어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뒤에 문장 보시면 따라서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여기에 here 지금 이 글에서 등재된 즉 나타나 있는 이 절차들 중 모두가
정확히 138번 실행되어져야 된다는 execute가 정답입니다. 자, 제가 바로 정답을 고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앞에 있는 process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process라는 단어는 우리 execute 같은 단어들, 그러니까 어떤 집행하다, 실행하다 단어와 짝을 이루어서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138번도 풀리면서 137번도 같이 풀리는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결함이 발생할 때는 많이, 그러니까 excessive라는 건 굉장히 결함이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게 많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성취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좋은 상태로 배송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 이 절차들을 잘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이 무슨 글인지 아시나요? 바로 설명서에서 excerpt가 무슨 뜻이죠? 발췌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매뉴얼 중에서 말이죠. 여기서 일부분을 발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 말고는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는 여러 가지 좋은 상태로 배송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나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우리 137번의 정답은 A고요. B도 한번 봐볼까요? 불행히도 몇몇 상품이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알 수 없죠? 이게 갑자기 왜 나옵니까? C번 It will take about 4 weeks. 4주 걸린다고 했어요. 신상품이 배송되는데 도착되는 데까지는 4주가 걸린다. 이것도 문맥에 부합하지 않고요. 자, D번은 We have made an effort. 우리는 노력을 해왔어요. 바로 뭐냐면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왔다. 그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자, 우리 문장 삽입은요. 전체적인 글의 문맥에 부합해야 되고 추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은 A가 됐습니다. 항상 파트 6 문제 푸실 때 this가 의미하는 게 뭔지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파트 7입니다. 현재 지문이 지금 article,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죠 원래. 자, article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메일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메시지 하나 나왔습니다. 자, 보통 이메일 지문이 들어가게 되면 이메일 지문은 어떤 기사를 읽고 그거에 대한 이메일의 답장인 경우가 많죠. 자, 첫 번째 지문을 막 다 읽기 전에 자, 두 번째 지문 한번 보시고요. 이메일,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보실까요? 196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why로 시작을 하면 왜냐고 물어보니까 구체적인 정보를 묻는 유형 같지만 뒤에 보시면 return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죠? 목적이에요. 이 기사 왜 썼냐는 거죠. 자, 기사는 누가 쓰죠? 기자가 씁니다. 기자가 이거를 왜 썼을까? 물어보는 문제인데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는요. 글의 전반부, 그러니까 한 위에서 한 단락 정도? 그 정도 읽으시면 거의 정답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Since we report late last year니까요. 지난해 후반기쯤 우리가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다? 항상 생각하세요. 아티클의 주어는 주체는 기자입니다. 이 기자가 뭐 했냐면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on 뭐에 대해서 보도를 했냐면 커버크래프트라는 회사의 발표였던 거죠. 그 발표는 무슨 발표였냐면 plan 계획이요. 무슨 계획이죠? For new production facility. 그러니까 새로운 생산 시설을 이제 열겠다. 그런 거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 지난해 후반기쯤 보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since가 그랬기 때문에라는 뜻도 있고 이유로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유로라는 뜻이겠죠. 자, 이게 보시면은 근데 뒤에 여기 이제 컴마 뒤가 이제 주절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해 이제 커버크래프트라는 회사가 새로운 생산 시설을 만들겠다. 이런 말을 어나운서 발표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 기자가 언급을 했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떠냐면 상당한 많은 발전. 그러니까 progress라는 건 새로운 생산 시설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196번에서 우리요. 몇 번 볼 거냐면 D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follow이라는 단어는 비즈니스용어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어휘입니다. 보통 후속 조치를 취하다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후속 조치는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a project는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새로운 생산 시설을 열겠다. 그거에 대한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생산 시설을 열겠다는 게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follow이라고 하면 그 뒤에 덧붙여서 글을 쓰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서서 지난해에 그러니까 작년에 뭐 했냐면 이 회사에 대해서 기사를 한번 썼잖아요. 그러고 나서 상당한 많은 발전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부터 그 얼마나 생산 시설이 진행이 됐는지를 글로 쓸 거 아닙니까? 기사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기사는 왜 쓴 거예요? 요 새로운 생산 시설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기사 이후로 또 이제 덧붙여서 기사를 쓰려고
우리가 한 거겠죠.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커팅 에이지 테크놀로지가 최첨단 기술을 소개한단 말이니까 관련 없고요. 자, report to halt 멈췄다는 거군요. 갑자기 공사가 멈춰요? 지금 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상당히 많이 진전됐다고 했는데 공사가 멈췄다? 오답이 되겠습니다. 10번. 자, discuss business recruiting. 자, 이렇게 되면 뒤에서 꾸며주죠.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쓰려고?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정답 몇 번입니까? D가 되겠습니다. follow up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티클 지문이 너무 길다 보니까 1분만 이렇게 잘라봤는데요. 자, 일단 요 volume이란 단어의 동요를 찾는 문제였죠.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volume이란 단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문장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시설이죠. 앞에서 언급된 그 생산시설 말이에요. 예, 요 생산시설이 결국은 600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바로 이 부사장인 킴벌리가 기자들한테 말을 했었어요. Because wide variety of requirements, 아주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고 그 다음에 order volume, 주문 양이 많다는 겁니다. 양이요. 주문 양. 정답 C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일자리 직업들이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 말은 이제 일자리가 얻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뭐 어셈블러 조립하는 사람부터 아주 보안을 해주는 사람들까지 보안 요원까지 그죠? 또 이런 급여를 계산하는 이런 회계사들까지 다 필요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어쨌든 우리가 뭐 소리의 크기라든지 뭐 힘이라든지 이런 뭐 이런 것 다 오답이 되겠죠. 아마도 정답이었습니다. 사실 동요 찾기는 이 문제 말고도 이번 시험에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들이 있었죠. 요즘 동요 찾기가 계속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19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true가 들어가 있으면 지문의 내용과 사실 일치 여부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은 에딘버그 프로덕션 퍼실리티를 했거든요. 자꾸 생산 시설이 언급되죠. 자, 이런 문제들은 A, B, C, D를 먼저 보시고요. 보는 걸로 끝나지 말고 한 단어씩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잡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A번 보시면 오프닝 세레머니죠. 개막식이나 뭐 개회식이나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명사를 키워드 잡으니까 저는 오프닝 세레머니를 잡아놨습니다. 자, 두 번째 B. Mr. Min은 최근에 empty position, 비어있는 공석, 일자리를 채웠다? 이 말은 바로 얘가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there이라고 하는 거니까 뭐죠? 생산시설이에요. 맞죠? 네. 이 생산시설 완공됐나요? 아니요. 지금 진행이 많이 됐다고 그랬지 아직 생산시설이 완공됐다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취업을 합니까? 뭐 어쨌든 읽어두시고요. 자, 10번. It had a difficulty with the production confidential. 그러니까 상품의 어떤 보안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 우리가 production confidential 때 어떤 기밀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D번. 디커스타는 구매를 했다. 몇몇 장비를 구매했다. 거기서 제작된 자꾸 지금 시제가 안 맞는데요. 이 생산 시설 아직 완공 안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들어진 제품을 구매했다고요? 알 수 없겠죠. 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지문 보시겠습니다. 자, 지문이 두 개를 제가 띄워놨어요. 왜냐하면 이건 연경 문제였거든요. 자, 해석을 막 하기 전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빨리 아까 봤던 키워드들이 등장하는 것을 찾으면 되는데, 자, 요 왼쪽 지문에 기사문이었는데 쭉 내려오시면 뭐였어요? 오프닝 세리머니가 보이시죠? 그럼 이 단어가 들어간 문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A special opening ceremony.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개회식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8월 8일로. 그렇게 하고요. 자, 여기 이메일 지문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날짜가 며칠이냐면 이메일 쓴 날짜가 8월 20일입니다. 그럼 이미 지났죠? 그러니까 개회식이 지나고 나서 글을 쓴 거네요. 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또 오프닝 세레머니가 나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키워드가 두 개 지문에서 나오는 거는 100% 연경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Thank you for again. 다시 한번 고마워요. 나를 이게 saving이라는 건요. 원래 구조하다 뭐 아끼다는 뜻이지만 이거 관용 구문입니다. Saving me a spot. 바로 나를 초대해줘서 감사합니다. 오프닝 세레모니라고 그랬죠? 여기서 더가 붙는 건 앞에서 언급했던 8월 8일 날의 개회식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a few weeks ago 몇 주 전에 이랬으니까 몇 주 전이죠? 8월 8일이고 22일이니까요. 자, 그러면 I was impressed. 단서 나옵니다. 나는 굉장히 인상 깊었다. 얼마나 부드럽게 모든 것이 진행됐었는지에 의해서.
개회식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진행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봤던 문제 중에서 이 오프닝 세레머니, 즉 개회식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정답이 A가 되겠습니다. 옳은 걸 고르라는 문제니까 더 이상 B, C, D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99번 문제는 미스 민에 의해서 어떤 회사가 선택이 되어졌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A, B, C, D를 보시고 하나씩 키워드를 선정하셔야겠죠. 첫 번째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제공해주는 회사, 이게 수식해주는 거죠. More affordable pricing their arrival. 그러니까 경쟁사보다는 약간 더 저렴한 가격을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를 말하고요. 자, B번은 어떻습니까? 디커스타의 acquaintance면 지인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일하는 회사죠. 자, C번은 뭐죠? 회사인데 스케줄 트래킹 소프트웨어니까 일정을 추적하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일정을 뭔가 관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회사를 선택했다는 건가? 자, D번은 뭡니까? 어떤 회사예요? 탑 커스터머 서포트 에이전트니까 최고의 고객 지원 담당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를 선택했다는 건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또 지문을 2개 띄었습니다. 또 연경 문제였죠. 하지만 이번 파트 7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지문은 이메일이죠. 이메일 지문을 쭉 읽어봐야겠죠. 하지만요, 여러분 쭉 읽다 보면은 뭐가 나냐면 초이스라는 단어 보이시죠. 우리가 조금 전에 문제가 뭐였죠? 어떤 회사가 선택됐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이스가 들어간 문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문은 전반적으로 흐름을 알아야지 풀 수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딘버그에 있는 그 시설이 has now been in operation. 그러니까 수주 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I believe we should start looking for a company. 한 회사를 난 찾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can provide us,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send a company wide message. 회사의 광범위한, 회사에 대한 아주 광범위한 메시지를 누구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that kind of service, 그런 서비스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주냐면 모든 사람이 소식을 받을 수 있게 해줘요. 무슨 소식이죠? In the event of emergency, 비상 상황이나 아니면 업무 스케줄이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직원들한테 빨리빨리 이렇게 알림을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이런 걸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있다는 글입니다. 자, 이제 핵심 갑니다. I know a customer support director. 그러니까 고객 지원 책임자를 알고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와이어토크라는 회사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I believe they would be excellent choice. 나는 생각하는데 그들이 아주 훌륭한 선택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와이어토크라는 회사를 굉장히 추천하고 있는데 alternatively는 반전을 일으킵니다. 대신에 peerbug이라는 시스템은 뭘 제공해 준다? 여러분들 보십니까? similar service,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싸요. 싸. 우리 아까 affordable 기억하세요? 저렴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어떤 회사를 선택했는지, 미스터 민이 어떤 회사를 선택했는지는 이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보셨어요? 메시지를 제공해주는 회사를 찾고 싶다고 그랬죠. 그래서 메시지가 온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가. 자,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피어벅 시스템에서 메시지 왔죠. 그러니까 이건 뭘 할 수 있어요? 피어벅 시스템을 선택했구나. 근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죠? 저렴한 회사니까 우리가 정답은 뭐가 됐습니까? A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남았습니다. 200번이죠. What does the message say? 이랬습니다. 메시지가 요청을 하는 게 뭐냐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직원들한테. 이 직원들 누구죠? Who want additional work to do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후에서 가로 여시고 여기서 가로 닫아야지 문장 구조가 보이겠죠. ask는 오형식 동사니까 직원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요청하냐. 즉 additional work니까 더 일을 하고 싶은 직원들한테 어떤 요청을 하냐고요. 이런 문장을 찾으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일단은 문장을 좀 보시면 있잖아요. 피어벅 시스템의 메시지 아까 지문이었지 않습니까? 자, 지문을 읽긴 읽되 빨리 질문에서 물어보는 키워드가 언급되는 것을 찾는 게 시간을 단축해 주겠죠. 그러면 쭉 이게 읽다 보면 자, if you would like to put additional hours 이랬습니다. overtime pay죠. 이런 것들이
이 문제에서 언급되는 단서가 되겠죠. 만약 당신이 would you like to put in additional hours,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다면 뭐에 대해서 overtime pay니까요. 초과 근무 수당을 위해서 더 일하고 싶다. 돈 더 받고 싶어서 일하고 싶다면 브레이스가 레베카 커크패트릭한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어디 있는 사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P가 대문자로 쓰였죠? 이거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직 직원이란 뜻도 있고요. 인사부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뭘까요? 누구한테 연락해라? 인사부서 직원한테 연락하라고 했죠. 이 직원이 바로 레베카 커크패트릭이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수요일 날 일찍 오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메인 생산 주요 생산 시설로 출퇴근을 하라고요. 자, respond with your hours availability. 이용 가능한 근무 시간을 가지고 응답하라고 다 오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답 B고요. 200번 문제 같이 어떤 요청을 하는 문장은요. 이 단서가 어디서 나냐면 지문의 거의 하단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팁을 가지시고 시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2017년 2월 12일 논란종결 특강이었습니다. 자, 많이 도움되셨나요? 이제 2월 28일 날 시험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 파고다 홈페이지는 늘 새로운 적중 특강과 또 이렇게 논란종결이 특강이 올라오니까 계속 이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 많지는 않지만 잘 정리하셔서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부평파고다 번개 토익 스나이퍼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